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요즘 반복된 가사 노동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손을 많이 쓰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오늘 다룰 내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생활 습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손목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손목을 쓰고 있다면 이런 운동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특히 주부님들 치대기 조심하세요. 치대기. 치대기가 뭐예요? 설거지할 때 이제 행주 빠시는 분들 또는 이제 빨래할 때 걸레 빠시는 분들 이제 손목 90도로 꺾였죠? 여기 체중 실어갖고 손목 꺾은 다음에 치대는 거예요. 벌써 손목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손목 터널을 압박하면서 체중을 싣고 있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래는 해야 되는데 이거 행주 같은 거 빨아야 되는데 이게 힘이 실리니까 이게 확실하게 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 제가 빨래판이 없으니까 그냥 예로 들겠습니다. 이게 빨래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빨래판 아닌데 빨래판을 경사지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치대야 돼요. 그럼 손목 꺾이는 각도 보세요. 아까는 많이 꺾였죠. 그런데 경사진 데서 하시면 덜 꺾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래판을 경사지게 이용해라. 그 다음에 행주 짤 때, 스펀지 짤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짜시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손목 모양 보세요. 악력을 쓴다는 이야기는 손가락과 손목을 구부리는 힘줄들을 많이 쓰는 행위예요. 여기에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긴장이 팽팽한 상태에서 손목을 비틀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스펀지 자체를 짤 때는 이게 어설프게 쥐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꽉 손가락을 움켜쥡니다. 아주 얇게 만들면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손목을 3차원적으로 비틀면서 악력을 많이 쓰면서 억지로 손가락에 힘을 주면 손목 터널의 압박이 심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짜야 돼요. 이것보다 효율이 80%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세로로 잡으세요. 세로로. 이렇게 잡고 밑부분은 이렇게 잡고 팔꿈치 벌린 다음에 어깨 내리고 팔꿈치 벌린 다음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이렇게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힘이 잘 안 실리기 때문에 제가 이 효율이 80% 또는 더 안 되면 70% 정도까지밖에 물을 못 짜지만 손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립 자세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비트는 자세가 최소한으로 유지되면서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니라 가로로 놓고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둘, 셋, 팔꿈치 붙이면서 넷, 다섯 이러면 손목에 실리는 힘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내가 직접 걸레질을 하기보다는 이런 청소대를 이용해서 최대한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이걸 바닥을 다 닦으면 이게 지금 체중을 실어서 닦아야 되잖아요.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손목 터널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이런 청소대를 이용하면 손목에 부담이 없죠. 자세를 바꿔서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손목 터널을 압박하는 자세죠. 그래서 손목 아프신 분들은 팔굽혀펴기 할 때 손목이 너무 꺾인 상태에서 하고 계시진 않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굽혀펴기 할 때 그 핸들 바 있죠. 세로로 된 바, 손잡이 형태 그런 거 아니면은 수건을 단단하게 말아서 자, 이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정말 밀도 높게 말아서 이렇게 그러면 손목 꺾이는 각도가 줄어들죠. 이러면 이제 손목 터널을 압박하는 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사무직 종사자분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공학 제품은 그걸 쓴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버티컬 마우스와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이거 마우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쓰시잖아요. 버티컬 마우스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손목을 비틀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에 좋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나 회사가 많을 거예요. 인간공학 논문을 찾아봤어요. 안타깝게도 버티컬 마우스는 손목 터널 부위에 압박을 줄여주지 않는다가 결과였어요. 연구가 어떤 연구였냐면 기존 마우스를 사용할 때 여기 손목 터널에 압박을 줄 것이다. 여기를 또 누르고 쓰기 때문에 비비면서 그 다음에는 버티컬 마우스를 쓰면 손목 자세가 중립 자세로 바뀌기 때문에 터널의 압박이 덜할 것이다. 일단 누르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마우스를 사용할 때 여기에 마우스 쿠션 있죠. 패드 쿠션. 이렇게 쿠션이 있고 거기에 손목을 받치면서 일반 마우스를 쓴 거예요. 이걸 비교했더니 세 개가 통계적으로 손목 터널을 압박하는 정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 연구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호에 따라서 써라.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호에 따라서 써라. 뭐 인간공학적인 키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존 키보드는 일자형으로 돼 있어서 타이핑 칠 때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손이 아프다. 여기서 이제 인간공학적인 제품은 그럼 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곡선 형태로 키보드 알파벳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제품들도 어떤 제품은 사용했을 때 괜찮지만 어떤 제품은 이걸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이 도톰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을 때 검지손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펴는 신전근 있죠. 신전건에 염증이 생긴 사람도 있었어요. 검지손가락을 더 들어 올린 상태에서 꺾어서 들면서 타이핑을 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원치 않은 부분에서는 또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 보시고 후기 같은 것도 꼼꼼하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자세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운동 그리고 손목을 압박하지 않는 생활습관 관리,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 관리해 보세요. 현재의 통증은 주사나 약으로 치료하는 거지만 미래의 통증은 자세와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부분 빠르게 바꾸시고 또 스트레칭을 내가 부족했다면 스트레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수술하지 않게끔 관리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